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토리노는 지난 주말 코모와의 경기에서 사울 코코가 시즌 10번째 경고를 받으며 경고 누적으로 이번 우디네세전에는 결장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알리우 운지에, 두반 사파타, 니콜라 블라시치, 페르시루스, 발렌티노 라자로가 명단에서 제외됐고 아민 살라마 역시 출전 여부를 경기 전까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채 아담스에는 못 미치지만 엘리프 엘마스는 겨울 이적 시장 이후에만 4골을 기록 중이며 헬라스 베로나전 득점에 이어 이번에도 홈 2경기 연속골을 노립니다. 우디네세도 알렉시스 산체스, 플로리안 토뱅, 조던 제무라, 케이난 데이비스, 라즈반 사바, 이사크 투레 등 복수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습니다. 로렌초 루카는 이번 시즌 팀이 넣은 36골 중 약 28%를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리그 10골을 기록 중입니다. 토리노는 현재 강등권과 유럽 대항전 진출 모두와는 거리가 있는 순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홈에서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자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이후 우디네세와의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며 한 번도 지지 않았고 홈에서 열린 맞대결에서는 2020년 12월 이후 2승 1무를 유지 중입니다. 특히 2025년 들어 홈에서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으며 7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우디네세는 최근 4연패의 부진을 겪고 있고 과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토리노를 상대로 리그 6연승을 기록했던 시절과는 달리 그 이후 26경기에서 단 6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헬라스 베로나, 인터 밀란, 제노아 그리고 AC 밀란에게 연달아 패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 라치오와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전력이 있어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대응력이 있는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강등권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한결 여유 있는 자세로 경기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토리노는 이번 시즌 홈에서 거둔 5차례 승리 중 4번이 한 골차였고 이번 경기 역시 접전이 예상됩니다. 우디네세는 원정에서 끈질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팀이고 토리노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치오의 마르코 바로니 감독은 팀의 유로파리그 탈락이 남긴 심리적, 육체적 타격을 곱씹고 있습니다. 주전 왼쪽 수비수 누노 타바레스는 또 한 번의 근육 부상으로 눈물을 흘리며 교체됐고 팀의 간판 공격수 타티 카스테야노스는 연장전까지 풀타임을 소화한 끝에 극심한 피로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카스테야노스는 최근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120분을 모두 뛰고 마지막 승부차기를 실축하며 뼈아픈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 제노아 원정 출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누노 타바레스가 빠진 자리는 아담 마루시치, 엘세이드 히사이, 루카 펠레그리니가 대체 후보이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구스타프 이삭센을 대신해 윙어 자리에는 루움 차우나가 기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수 알레시오 로마뇰리는 과거 제노아전에서 세리에 A 첫 골과 첫 퇴장을 모두 경험했던 선수로 최근 4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이전 95경기 동안 넣은 골과 같은 수치를 만들어냈고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도 티지안이 노슬린의 골을 어시스트하며 맹활약했습니다. 제노아는 맥스웰 코르네, 마티아 바니, 우고 쿠엔카가 명단에서 빠져있고 루슬란 말리노프스키 역시 다리 부상 여파로 결장이 유력합니다. 다만 미드필더 모르텐 프렌드럽이 징계에서 복귀하며 밀란 바델리 또는 파트리치오 마시니 중 한 명이 벤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라치오는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보데 글림트를 상대로 집념의 경기력을 펼치며 연장까지 3대1 승리를 거뒀지만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무릎을 꿇고 유로파리그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티지안이 노슬린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연장으로 경기를 끌고 갔고 양 팀이 한 골씩을 추가하며 승부차기에 돌입했지만 라치오는 5번의 시도 중 3번을 실축하며 탈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키커로 나선 카스테야노스의 슛이 막히며 탈락이 확정된 장면은 더욱 뼈아팠고 조별리그 1위를 차지했던 팀으로서는 더욱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이 패배는 지난 주말 로마와의 로마 더비에서 기록한 1대1 무승부에 이은 결과로 현재 라치오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한 발 뒤처진 상황입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루트가 사라진 만큼 남은 6경기에서 승점 관리에 집중해야 하며 이번 제노아전 역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라치오는 2015 시즌 이후 제노아를 상대로 경기당 평균 2.3골을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노아는 최근 라치오와의 17차례 리그 맞대결에서 단 3승만을 챙기며 11번이나 패했지만 최근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파트릭 비에이라 감독이 지난 11월 부임한 이후 팀은 20경기에서 29점을 따내며 현재 리그 순위로 따지면 9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헬라스 베로나와의 0대0 무승부를 포함해 2025년 들어 홈에서는 6경기 중 5승을 챙겼으며 이는 그 이전 23경기 동안 기록한 전체 홈 승수와 동일합니다. 특히 올 한 해 홈에서 단 2실점만을 허용하며 리그에서 가장 단단한 홈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어 이번에도 강한 상대를 상대로 실리 있는 운영이 기대됩니다. 시즌 초반에는 강등권 걱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중위권 도약을 노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만큼 팀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유로파리그에서 탈락한 라치오는 이번 경기에서 심리적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홈 강세를 보이는 제노아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라치오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90분 이후에만 6골을 포함해 총 18골을 경기 막판 15분에 넣은 만큼 교체 자원의 득점력을 바탕으로 패배를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노아와 라치오의 이번 맞대결은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벤투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득점을 기록한 텐 코프메이너르스와 케난 일디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코프메이너르스는 아킬레스 문제를, 일디즈는 훈련 도중 충격을 받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며 일디즈는 이고르 튜도르 감독 체제에서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며 중용받아왔던 자원이었습니다. 일디즈가 결장할 경우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이나 랑달콜로 무아니가 대체 선수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득점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두산 블라우비치는 여전히 공격 최전방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며 상대인 파르마는 블라우비치가 세리에 A에서 4차례 맞대결 동안 223분간 한 골도 넣지 못했던 팀 중 하나입니다. 유벤투스는 후안 카발, 브레메르, 아르카디우시 밀리크가 장기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고 페데리코 가티와 사무엘 은방굴라도 결장합니다. 파르마는 요르단 오소리오, 아드리안 베네디착, 발렌틴 미하일라, 가브리엘 샤르팡티에, 마테우슈 코발스키 등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마테오 칸첼리에리는 아직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크리스티안 키부 감독은 징계를 마친 폰투스 알크비스트를 다시 기용할 수 있으며 팀이 선호하는 4-3-3 포메이션으로 전환할 경우 선발 출전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난 라운드 유벤투스는 케난 일디즈와 텐 코프메이너르스의 전반 득점에 힘입어 레체를 2대1로 꺾고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에서 상위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후반 막판 실점이 있었지만 이고르 튜도르 감독 체제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며 2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했고 로마와의 원정 무승부를 포함해 최근 3경기에서 패배 없이 2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전임 티아고 모타 감독 체제에서 부진했던 경기력에서 탈피해 3백 포메이션으로 전환한 이후 더욱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리그 후반기 13경기 중 8승을 챙기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향한 레이스에서 자력 진출이 가능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피파 클럽 월드컵 출전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남은 리그 일정에서 흔들림 없는 결과가 요구됩니다. 파르마 원정에서는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며 클럽 역사상 최다 연승 기록을 세웠고 파르마와의 최근 15차례 맞대결 중 단 한 번만 패배했습니다. 파르마는 유벤투스를 상대로 마지막 승리를 거둔 것이 2015년이며 지난 10월 맞대결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무승부가 계속되며 강등권과는 승점 4점 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시즌 승격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잔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파비오 페키아 감독이 떠난 뒤 2월부터 크리스티안 키부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수비 조직력이 강화되었고 최근에는 인터 밀란과 피오렌티나를 상대로도 끈질긴 수비로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특히 피오렌티나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 최근 5경기 연속 무승부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에도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6경기 연속 무승부 달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파르마는 젊은 스쿼드를 바탕으로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하위권 팀 중에서는 코모에 이어 상위 10개 팀을 상대로 가장 많은 승점을 따낸 팀입니다.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면 유벤투스가 점차 경기력을 회복하며 상대보다 한 수 위전력을 보이고 있고 파르마는 끈질긴 수비는 보여주고 있지만 득점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아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벤투스가 파르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로나는 토트넘에서 임대 온 브리안 힐이 지난달 무릎 부상을 입으며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지로나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겔 구티에레스는 지난 오사수나전에서 내전근 문제로 결장했으며 이번 베티스전까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르 아스프리자는 오사수나전에서 교체 투입돼 만회골을 기록하며 이번 경기 선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고 이반 마르틴도 2경기 결장 후 복귀해 교체 출전했으며 선발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베티스는 수비수 디에고 요렌테와 미드필더 마르크 로카가 각각 햄스트링과 발목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으며 치미 아빌라도 지난주 비아레알전 앞두고 훈련 중 허벅지 부상을 당하며 남은 시즌 결장이 유력합니다. 좌측 수비수 리카르도 로드리게스는 컨퍼런스 리그 경기 중 전반에 교체되며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로맹 페로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리안, 아이토르 루이발, 조니 카르도소, 이스코, 쿠초 에르난데스 등이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AC 밀란과 아스널을 상대로 뛰었던 지로나는 불과 3달 만에 강등권 경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최근 리그 9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라스팔마스를 2대1로 꺾었던 2월 초 이후 승점 4점만을 추가했고 현재 강등권과는 승점 4점 차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2018 시즌과 함께 구단 최장 리그 무승 기록인 10경기와 타이를 이루게 됩니다. 최근 3연패 이후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다시 2연패에 빠졌고 바르셀로나에게 1대4로 대패한 데 이어 알라베스에게 0대1 오사수나에게 1대2로 연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정 6경기 중 5경기에서 패배하며 원정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은 7경기 중 5경기가 상위권 팀과의 경기라는 점에서 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베티스를 상대로는 라리가에서 9경기 중 단 한 번만 승리했고 그마저도 지난 시즌 크리스티안 스투아니의 극장골로 거둔 3대2 승리였습니다. 이에 반해 베티스는 컨퍼런스 리그 8강에서 야기엘로니아와의 2차전 1대1 무승부를 통해 합산 3대1 승리를 확정지으며 구단 역사상 첫 유럽 대항전 4강 진출에 성공했고 피오렌티나와 준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세드릭 바캄부는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골을 터뜨리며 이번 시즌 대회 7골을 기록했습니다. 라리가 전체의 유럽 성적이 반영되며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추가됐다는 소식도 베티스에는 호재이며 현재 리그 5위 비아레알과는 승점 3점 차로 추격 중입니다. 지난 라운드 비아레알전 1대2 패배로 리그 7경기 무패 행진이 끊겼지만 이번 지로나 원정에서는 리그 4경기 연속 원정 무패에 도전하게 되며 최근 리그 1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경기를 통해 21세기 들어 라리가 최다 연속 경기 득점 기록과 동률을 노릴 수 있습니다. 지로나는 경기력과 분위기 모두에서 큰 침체를 겪고 있으며 상위권 팀을 상대로 연패를 끊기엔 전력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반면 베티스는 유럽 대항전과 리그 모두에서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황이고 최근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베티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거둔 토트넘은 경기 도중 희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도미닉 솔랑케의 페널티킥을 유도한 장면에서 제임스 메디슨은 골키퍼 카우아 산토스의 강한 충돌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며 교체됐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고 경기 출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주장 손흥민은 여전히 발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며 라두 드라구신 역시 장기 결장자 명단에 남아있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가운데 바이에른 미넨에서 임대 온 마티스텔이 토트넘 소속 10대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3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기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팅엄 포레스트는 올라 아이나와 타이워 아오니이가 각각 종아리와 허벅지 문제로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며 지난 에버튼전 부진에도 누누 산투 감독은 대부분의 선발 라인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격진에서는 조타 실바 대신 안토니 엘랑가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랑크푸르트전 승리 이후 언론 앞에서 농담을 던지며 여유를 보였지만 현실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17패를 기록하며 2003 시즌 이후 최다 패배를 향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에서 도미닉 솔랑케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지만 리그에서는 최근 6경기 중 4경기에서 패했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강등권 경쟁 중인 울버햄튼에게 2대4로 완패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맨시티를 4대0으로 꺾은 이후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적은 승점을 기록한 팀은 레스터, 사우샘프턴, 입스위치뿐이며 상위권 팀들과의 최근 9경기 중 8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그나마 이번 경기에 기대를 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누누 산투 감독은 과거 토트넘에서 단 4개월 만에 경질된 기억이 있지만 포레스트에서는 안정적인 팀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토트넘이 상위권 경쟁을, 포레스트는 강등권 경쟁을 했던 반면 이번 시즌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포레스트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에스턴 빌라와 에버튼에게 연패를 당하며 리그 3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특히 지난 라운드에서는 종료 직전 결승골을 내주며 에버튼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할 경우 누노 산투 체제 이후 최다 리그 연패 타이인 3연패에 도달하게 되며 최근 원정 수비 불안도 뚜렷해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 5경기 모두에서 2실점 이상 허용하며 4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 박싱데이에서 토트넘을 1대0으로 꺾었던 만큼 이번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한다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토트넘 상대로 리그 더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최근 토트넘은 유럽 대회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그에서는 여전히 동기와 집중력 모두에서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리버풀과 아스널 다음으로 적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4경기에서 단 2골에 그치며 공격력 또한 부진합니다. 양 팀의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치열하지만 골이 나지 않는 무승부가 유력해 보입니다.